황교안 대표가 위원님 어제 5.18 망원 의원들한테 이제 징계를 확정했는데 보면 김순애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네. 김진태 의원은 이제 경고 처분인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명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그 세미나장에 참석을 해서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이 게릴라들이 사실은 이제 5.18 때 왔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을 이제 같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명 처분이 됐지만 물론 이제 그 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명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 근데 그날 이제 김순례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유공자들에 대해서 정말 막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도. 네. 비슷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제명 처분을 했는데 한 사람은 3개월 처분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장소를 마련해 준 게 김진태 의원입니다. 근데 네. 김진태 의원은 이제 결국 경고로만 그쳤어요. 그리고 김순례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럼 최고위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걸 네. 보면 결국 3개월 뒤에 다시 아무 공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큰 제가 볼 때는 처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문제만큼은 좀 더 명확하게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당을 위해서도 또 황 대표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세월호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그어준다고 하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좀 더 중도 확장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면피성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은 동의를 하시는 거 같네요. 그렇죠. 그 네. 내부에서는 뭐 중징계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 중징계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황 대표가 좀 황급히 이 징계 상황을 서둘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다음 달이죠.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이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이 전 총리로 당시 5.18 행사에 참석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뭐 님의 행진곡을 따라 부르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게 맞았죠. 예,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갈지 안 갈지 아직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당 내부에서는 아마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5.18 행사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5.18이 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보를 해놓고 두 사람을 예. 그 당시 유보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처벌이 될까? 결국은 또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이 또 당선되고 나면 또는 뭐 어떤 유의미한 선거 투표를 얻고 나면 또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민적인 어떤 감정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두 사람한테 내린 경고, 그게 김진태 의원은 경고잖아요. 경고가 무슨 그분한테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권 이제 3개월도 총선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원래 다음 당규에는 최고위원 30일간 거리가 되면 새 최고위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 인터뷰한 내용 보면 그건 법적으로 좀 살펴보겠다 규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뭔가 좀 여지를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분에 대해서 과연 당윤리위원회든 황교안 대표든 이거 좀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5.18 망언에서 환나고 분노했던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로 돌아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위원님, 황교안 대표가 왜 5.18 기념식에 참가를 하려고 할까요? 그럼 결국 이제 이 정당의 대표로서 5.18은 국가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의 대표가 올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참가했을 때 물세례도 받고 하긴 했지만 물세례를 받든 돌파민이 당하든 어쨌든 간에 제1야당 대표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또 민심이기도 하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또 하는 게 어떤 정치인으로 저는 임무라고 보거든요. 네. 정치인이라면 결국 이제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어야죠. 그 어떤 본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당시에도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물을 맞으면서도 현장을 지켰어요. 그 내년 총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총선도 호남 있고 민심에 대해서도 이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가서 정치인에 저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오히려 피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근데 보니까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죠. 예. 대놓고 한국당으로 가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한 건데 보니까 오히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 잘 가라라는 식으로 또 그런 걸 공개적으로 공동 인사까지 또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 얘기한 거죠.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현주 의원이 뭐 출판 기념회 행사에 가서 본인이 꼭 가겠다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었고 또 거기에서 원유철 의원도 환영한다. 뭐 필요하다. 꽃가마를 태워드릴지 고민 중이라고 이런 하네요.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가면 꽃가마까지 태어나 뭐 그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게 원초로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네. 뭐 자유한국당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현주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기치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현주 의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나가면서 다른 의원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는 소위 바른정당 출신의 보수 진영의 의원들도 함께하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혼자 가실 거다 따라 나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이 지금 네. 분열에 가까운 여러 가지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이 만약 탈당을 하게 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